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몸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악마가 들어왔다고. 첫 번째 로랜드 도우 사건 엑소시스트 영화 모티브. 우리는 가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 부를까요? 기적, 환상, 아니면 악마의 흔적. 1949년 미국 메리랜드주에서 한 14세 소년이 악마의 씨였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급히 구마 사제를 파견했고 그 아이의 몸에서 기이한 현상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화 기반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의 원형이 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이제 그 소년 로랜드 도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건의 시작. 로랜드 도우 14살 소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처음에는 말이죠. 모든 것은 1949년 초 한 장난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가족은 심령 현상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로랜드는 그의 이모와 함께 위자 보드 영혼을 부르는 보드 게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로랜드의 주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한밤중 그의 방벽에서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쥐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벽을 넘어 침대 아래로 그리고 천장으로 번져갔죠. 그의 가족이 이를 무시하려 하자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시작됩니다. 책상이 혼자서 흔들리고 의자가 저절로 쓰러졌습니다. 심지어 로랜드가 자고 있던 침대가 공중으로 들려 떠오르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첫 번째 엑소시즘. 절박해진 부모님은 로랜드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신부들은 조심스럽게 로랜드를 조사했지만 그가 성수를 뿌리는 순간 아이의 몸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로랜드의 몸에 이상한 상처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손톱으로 긁힌 듯한 문자와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죠. 신부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그를 더 큰 교회의 도움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엑소시즘. 그를 성 루이스 대학 병원의 한 방에 가두고 본격적인 엑소시즘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비틀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신부들을 조롱했습니다. 어른 4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내뿜었죠. 그리고 아이의 입에서 인간이 낼 수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것이다. 엑소시즘은 30회 이상 진행됐고 신부들은 목숨을 걸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 소년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며 방 안에는 엄청난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마지막 비명을 지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엑소시즘 이후 로랜드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성직자가 되었고 이 사건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아직도 몇몇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날 밤 로랜드 도우의 방에 있던 신부들은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못했다고요. 그들은 모두 악마가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두 번째 아넬리즈 미엘 사건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모티브.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 안에 그들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넬리즈 미엘. 그리고 그녀는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수로. 하지만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독일. 그녀는 평범한 여고생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조용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자던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죠.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속삭이는 목소리. 내 안에 있어.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습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와 싸우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였죠. 아니, 여러 개였습니다. 부모님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간질, 정신병?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악마가 씌었습니다. 구마, 의식,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 신부들은 십자가를 들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죠. 그 순간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둬. 나는 네로다, 나는 가롯 유다다, 나는 루시퍼다. 그녀의 몸이 뒤틀렸습니다. 마치 사람의 관절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그것은 검은 구멍 같았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무언가가 그녀를 통해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67번의 구마의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음식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무릎이 으스러질 때까지 바닥에 절을 했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1976년 7월 1일 아넬리즈 미헬 사망. 그녀의 부모와 신부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방치해 죽게 했다는 혐의로. 하지만 법정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녀의 무덤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죠. 밤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속삭임. 그들이 아직 있어요. 세 번째 마이클 테일러 사건, 악마의 씨 모티브. 어떤 존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1974년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로 데려가겠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어둠과 우리가 감히 이해하지 못할 무언가가 맞닿아 있던 순간이었죠. 평범했던 남자 마이클 테일러.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영국 요크셔의 작은 마을에서 아내 크리스틴과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던 가장이었죠. 그의 이웃들은 그를 친절하고 유쾌한 남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누구도 그를 그렇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꾼 건 한 교회의 집회였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던 한 기독교 단체는 마리 로빈슨이라는 여성의 지도 아래 신도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클과 그의 가족도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클의 행동이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성경 구절을 외우며 광적인 신앙심을 보였고 마리 로빈슨과 깊이 빠져들며 가족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내 크리스틴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마이클은 악마의 씨였어요. 크리스틴의 신고로 지역 교회는 마이클을 구마의식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상태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는 이유 없이 비명을 질렀고 동물처럼 포효했으며 심지어 이빨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구마의식이 진행되던 그날 밤 마을 교회의 두 신부
피터 빈센트와 레이몬드 스미스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의식은 무려 8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더러운 악마야, 이곳에서 나가라. 그들은 마이클 안에 40마리의 악마가 들어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몇몇은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우리는 이걸 끝낼 시간이 없다. 피로에 지친 신부들은 다음날 다시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이클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잔혹한 살인. 그날 밤 마이클 테일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그의 집에서 들려온 건 끔찍한 비명소리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크리스틴 테일러, 그의 아내, 그녀는 완전히 찢겨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뜯어냈고 그녀의 혀와 눈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애완견까지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클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거리를 뛰어다니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악마가 떠났다. 그는 체포되었지만 법정에서는 그가 완전한 정신착란 상태였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으로 보내졌고 몇 년 후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의 이름은 여전히 이 마을에서 악마의 사내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펠리시아 펠릭스 맨젤 사건 파라노말 액티비티 모티브. 여러분은 혹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도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1930년대 IT에서 일어난 기이한 이야기. 그녀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이 치러졌고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IT의 한 작은 마을, 에스트레. 1930년대 초 펠리시아 펠릭스 맨잘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그녀를 애도했고 모두가 그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펠리시아가 돌아왔다. 누군가는 장터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밤마다 길거리를 배회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미친 소리라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더 강하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노부부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기괴한 몰골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걸음걸이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댔습니다. 이건 좀비야. IT는 부두교라는 독특한 종교와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믿음 속에서 좀비는 단순한 허구의 괴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부두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주술사가 보코르라는 의식을 통해 시체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는 움직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존재, 바로 좀비가 되는 것이죠. 과연 펠리시아는 부활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녀가 죽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러나 가장 끔찍한 가능성은 그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펠리시아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걷지만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말을 하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싸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를 돌봐주던 가족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확실히 펠리시아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10년 전의 그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빙의되었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그녀의 육체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두교 주술사의 손에 의해 좀비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펠리시아는 정말로 죽은 후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그녀를 조종하는 것일까요? IT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좀비 현상이 과학적으로 설명된 적은 없지만 지역 사람들은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펠리시아와 같은 사례가 강한 신경 독소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두교 주술사들은 특정한 독을 사용해 사람을 가사 상태로 만든 뒤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그때 목격자들이 본 펠리시아의 모습은, 그녀의 눈빛 속에 비친 공허한 그림자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지막 빌리 밀리건 사건 23 아이덴티티 모티브.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 3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은 여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었는데 여러 명 같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빌리 밀리건. 그리고 그는 곧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인물이 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을 한 남자의 머릿속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그의 정신 속에 존재했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 빌리 밀리건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학대와 공포로 점철되어 있었죠. 의붓아버지는 그를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빌리는 그 지옥에서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중인격장애, 즉 DID. 그의 머릿속에는 24명의 인격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인격은 친절했고, 어떤 인격은 거칠었으며 어떤 인격은 위험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라겐, 냉혹하고 폭력적인 크로아티아 출신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또 다른 인격은 에들라나, 19세의 소녀였죠. 에들라나는 고통받고 있었고,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했습니다. 빌리는 그렇게 다양한 인격들 속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빌리는 강간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 짓을 저지른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신문이 시작되자 그는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목소리, 말투, 심지어 억양까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면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합니다. 이 남자는 단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빌리 밀리건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 중 하나가 저질렀을 뿐입니다. 법원은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진짜로 병을 앓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이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천재적인 연기자였다고 주장합니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인격을 조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다. 그는 진짜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갑자기 온몸이 싸늘해졌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는 걸까요?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알고 나면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